서울과 수도권의 생활 밀착형 오늘의 이슈를 알아보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시사평론가 최요한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서울시의 민원 상담 서비스인 120 다산 콜센터 노조가 서울시의 직접 고용과 임금 인상을 내세우면서 어제 부분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노조는 서울시가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을 경우에 30일 전면 파업에 돌입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상황인데요. 오늘 뉴스 따라잡기에서 다산 콜센터를 통해서 본 이 직접 고용의 딜레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파업 상황을 좀 정리해 볼까요? 예, 서울시의 민원 안내 서비스 120 다산 콜센터 여러분께서 많이 애용하고 계신데요. 네. 어제 26일 오후 부분 파업을 시작으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노총 희망연대 노동조합 다산 콜센터 지부는 이날 부분 파업에 돌입한 사측 변화가 없으면 30일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 앞서 다산 콜센터 지부는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조합원 270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해서 파업을 가결시켰고, 현재 노조는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 그리고 서울시 직접 고용 등을 이제 요구하면서 사측과 기본 협상을 벌였지만 결렬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기본급 20%에 20만 원입니다. 요구했던 노조는 그 협상 과정에서 4% 인상안으로 낮춰서 제시했지만 사측은 1.7% 인상을 맞서고 있고요. 따라서 네. 큰 변화가 없다면은 30일 전면적인 파업이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노조는 서울시가 실질적인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담사들의 열악한 근무 조건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서울시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 다산 콜센터는 서울시 통합민원 안내센터로 하루 평균 35,000건 꽤 많습니다. 이 네. 민원을 처리하는 만큼 전면 파업이 실행이 된다면 시민들의 불편 불가피할 전망이고요. 현재 다산 콜센터 상담원들은 효성 ITX와 KTCS 그리고 MPC라는 그 민간 외부 업체요. 세 개 위탁 업체에 각각 고용돼 있고 서울시는 해마다 190억 원의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산 콜센터의 그 열악한 처우 문제는 저희 뉴스 따라잡기에서도 보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는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나요? 예, 노조 측은 30일 전까지 현장 간부 중심으로 이렇게 그 시간대 파업을 하고 네. 예, 이후 전면 파업으로 나선다라고 밝힌 가운데 서울시가 대체 인력 파견 계획을 내놓으면서 파업 중에 대체 인력 투입은 불법이다라는 노조가 시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그 다산 콜센터 노조 콜센터 소속 490명 중에 상담사 중 150명이 파업에 참가하고 있고요. 네. 노조의 요구에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수정명령 내려서 수정안으로 노사가 서로 협상하도록 했지만 사측이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어떠한 조건도 수용할 수 없다. 이 입장 계속 고수해서 결국 협상 결렬이 됐고요. 결국 파업에 돌입하게 됐죠. 일단 서울시는 파업 대책으로 우선 다산 콜센터 미가입 노조, 미노조 가입 그 근로자인 팀장급 직원 50명 민원 응대 업무 대체 인력으로 투입한다. 이 계획이고요.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에 서울시와 구청, 시 사업소의 대표 번호를 풀어서 해당 기관의 민원 업무를 직접 맡길 그 계획인데요. 하루 평균 다산 콜센터 민원 전화가 35,000건. 이 중에서 60%는 서울시와 사업소, 40%가 구청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체 인력 얘기하고 있는데 노조는 그 불법 행위다. 그러니까 현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3조에는 사용자는 쟁의 행위 기간 중 그 쟁의 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43조입니다. 그런데 노조 측이 이건 불법 행위다라고 반발하고 있는 것이죠. 네. 여기에서 서울시의 딜레마가 있는 것 같은데요. 계산을 해보면 임금은 월급 한 4만 원을 올려달라는 건데 핵심은 이게 직접 고용을 해달라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노조원들이 MPC나 KTCS, 효성 ITX처럼 외부의 민간업체로부터 이렇게 위탁받아서 매년 19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네. 박원순 시장이 사실 노동정책에 대해 시험대에 올랐다라는 평가가 많은데요. 일단 서울시는 올 10월에 나올 연구 용역 조사 보고서 결과에 따라서 이 다산 콜센터 직원들의 직접 고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만 결코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다산콜센터 직원만을 직접 고용할 경우 다른 위탁업체와의 형평성 시비가 붙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요. 네. 그림 하나 준비했으니까 그림 보시면서 이야기 나누시죠. 화면은 현재 서울시의 위탁 업무 종사자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뭐 보시다시피 목동 노원 집단 에너지 공급 사업에 네. 197명, 장애인 콜택시 411명 등 이렇게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밑에 이제 네. 예산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사무 343건을 민간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이들 업체 종사자만 13,000여 명에 이르고 있고요. 예산은 1조 70억 원에 달합니다. 다산콜센터 직원들 직접 고용할 경우 다른 사업장 같은 같은 대우를 요구하는 연쇄적으로 이렇게 다른 사업장으로 번질 것이 서울시는 이것이 고민인 것이죠. 그렇죠. 예, 다른 곳은 하는데 우리는 왜 안 해주냐 그렇죠. 이런 예. 얘기가 다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요. 박원순 시장의 이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이 바로 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인데 이거를 다 지키기에는 아무래도 예산 문제가 크다는 게 문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 노동 유연성 강화라는 말은 기업 입장에서야 좋은 말이죠. 그렇지만 일하는 노동자 입장에서는 고용 불안 문제, 신분 불안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취임 4개월 만인 지난 3월에 1차 정규직 전환 대책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네. 당시 서울시 소속 비정규직 1,133명,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바꿔 사실상 정규직한 사례가 있고요. 또 그해 12월, 그러니까 지난해 12월에 2차 대책에서는 그 폭을 더 키웠습니다. 서울시 용역업체에 고용된 비정규직 6,231명 직접 고용키로 했고요. 이에 따라 지난달까지 서울 메트로 등에 소속된 청소 노동자 3,312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고 내년부터는 시설, 경비 업무 등에 종사하는 2,045명의 정규직 전환도 시작되는 상황이죠. 네. 뭐 마음 같아서는 다 바꿔주면 좋겠지만 사실 어딜 가나 예산 문제, 비용 문제가 큽니다. 예. 그래도 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호응이 참 좋았는데 서울시의 평가는 어땠을까요? 사실 서울시의 정규직 전환 정책은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고용 안정성을 높였다. 네. 뭐 이런 사례이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외부에서도 그렇고 자체 평가도 그렇고요. 그런데 부작용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비용 문제예요. 그러니까 서울시 산하기관 단체를 빼고 서울시 소속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만 총 77억 9천만 원이 들어갔고요. 서울시 측은 정규직 전환으로 인건비가 658억에서 765억 원으로 늘었지만 용역업체에 지급하던 운영비용 등이 줄어서 53억 원의 예산이 절감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 절감은 또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서울시 관계자가 이야기했는데 단기적으로 괜찮지만 이들이 노조를 만들고 뭐 임금 협상을 거쳐서 인상폭이 커지면은 오히려 예산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걱정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앞으로는 장기적으로는 또 어떨지 모른다. 예. 네. 일단 서울시의 상황이 이렇다면 정부는 어떨까요? 정부도 지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하고 있잖아요. 정부는요 이미 지난 4월부터 이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통해서 공공부문의 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규모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당초 올해까지 정해졌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의 그 정규직 전환 계획을 2015년까지 연장하고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던 정부 출연기관의 계약직 연구원도 추가로 포함하는 등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늘리겠다 이런 방침을 내세웠죠. 네. 이미 이제 그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개선 대책이라고 4월 8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요. 여기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대상 확대 부분이 있는데 고용 부분은 전환 대상에 제외됐던 57개 정부 출연기관 연구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다. 또 중앙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의 보수, 뭐 처우 개선한다 발표했습니다. 또 근속연수를 반영한 보수체계 개편을 마련한다. 학교 비정규직 특성을 반영한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하지만 이런 문제들이 참 빛 좋은 개살구다라고 해서 끝나버린 사건이 있어요. 지난 22일 충청북도 모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교 비정규직
자살 사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여러 번 보도가 됐지만 정부의 대책이 그러니까 정부가 지난달 30일 당정협의를 통해서 내놓은 학교 비정규직 종합대책이라는 것이 아직까지 학교 현장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차별, 무시 이로 인해서 학교 현장에는 정착되지 않았다. 종합대책은 발표됐지만 학교 현장에 정착되지 않는 공주의 붕뜬 정책이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고요. 22일 날 돌아가셨지만 학교 비정규직 자살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이 문제 해결돼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고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추모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는 뭐 단순한 예산 문제이기 전에 우리 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하는 사회적 의제로 지금 떠올랐습니다. 각 기관과 주체들 사이에 지혜롭게 풀어가길 기원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도 택시 기본요금 인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전 세계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미국계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 우버라고 하는데요. 이 우버가 비영어권 국가로는 처음으로 한국 시장 공략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 택시업계가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처음 듣습니다. 우버가 그렇죠. 뭐 어떤 건가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일단 이 우버에 대해서 이해하시기 위해서는요. 어떤 개념인지 택시 서비스가 뭐 특별한가? 네. 어떤 개념인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림 하나 준비했으니까 한번 보시죠. 이게 바로 우버 서비스 개념도입니다. 소비자는 우버의 차량 공유 서비스 이용 계획으로서 일단 스마트폰의 응용 프로그램, 애플리케이션으로 서울 지역의 고급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호출합니다. 그러면 고객이 원하는 위치 차량을 보내는 것인데 택시업계가 시행하고 있는 일종의 콜택시 기능이지만 벤츠 등 고급 차량을 동원하는 점과 콜택시보다 요금이 2배 이상이라는 점이 좀 다르죠. 이렇게 스마트폰에 접속을 하고요. 신용카드와 전자메일 주소, 이름 입력하고 네. 현재 위치와 도착 위치를 입력하면 우버에서는요. 기사의 그 프로필까지 보내줍니다. 네. 어떻게 생겼는지 기사 얼굴도 보여주고요. 서비스 지역까지 비용과 시간 등을 실시간으로 스마트폰으로 전송을 해주지요. 네. 요금은 신용카드로 이제 자동으로 결제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국산 고급 차량이나 외제 차량으로 정장을 한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주면서 서비스까지 해줍니다. 네. 차량에 탑승하게 되면 그 안에는 물이나 사탕이나 이런 것들이 비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당연히 요금 비싸겠죠. 그 우버는 앞서 지난 2010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역을 시작으로 미국, 유럽 등지 주요 도시에 진출한 데 이어 현재 한국어 시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 우버의 비영어권 진출 추진은 우리나라가 처음이고요. 네. 이제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에 이어서 두 번째라고 하네요. 네. 좀 진화된 고급 콜택시라고 볼 수 있을 것 맞습니다. 같은데요. 택시 업계에서 반발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콜택시와 비교해서 어떤 차이점 좀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예. 우리나라 콜택시는요, 일단 그 전화번호를 이제 입력을 하지 않습니까? 전화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차량이 오지 않습니까? 콜택시 네. 비용. 그러니까 콜비로 1,000원을 더 받습니다. 네네. 근데 우버는 그 모범 택시, 그거 아니고 모범 택시보다 한 2배 정도 비쌀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림 하나 더 준비했으니까 보시죠. 차량은 뭐 에쿠스나 벤츠 등 고급 승용차입니다. 예. 차량 내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생수등이 사탕이나 생수등이 비치돼 있죠. 우리나라는 뭐 중형 택시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큰 차이로는 뭐 보시다시피 정장을 한 기사가 네. 차문 열어주고 뭐 준비하고요. 기사 및 사진 프로필 전송하고 뭐 이런 것도 기본으로 있고 우버의 경우 스마트폰 앱으로 자동 신용 결제되는 데 비해 우리나라 택시 경우 차량 내에서 신용카드와 현금 결제하게 돼 있죠. 네. 이 정도로만 2배 정도가 된다. 이용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당연히 택시업계에서 반발할 만하죠. 네. 그러니까 서비스가 좀 많이 들어가는 만큼 요금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 예. 것 같은데 택시업계가 지금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당국에서는 어떤 입장 취하고 있을까요? 일단 택시업계 분위기부터 말씀드릴게요. 서울 지역 택시업계는 이 서비스가 불법적인 자가용 유상 운송으로 여객 운송 질서를 파괴하고 장기적으로 택시업계를 잠식할 수 있어서 생존권에 위협이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회사가 고급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해서 영업할 경우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81조
위반해서 명백한 불법 자가용 유상 운송 행위가 된다. 가뜩이나 어려운 택시 산업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국 택시 노동조합 연맹 서울본부, 전국 민주택시 노동조합 서울본부, 서울시 개인 택시조합, 그리고 서울시 택시조합 등 서울시 택시 4개 노사단체, 여기는 이제 노사단체 한꺼번에 같이 즉각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만큼 네. 분노가 크다는 것이죠. 서울의 서울시도 우버의 영업 방식에 대해 실태 조사에 나왔고요. 사실관계를 조사하는데 법률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 입장을 보였습니다. 현재 이제 접촉 중이랍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실태가 파악되지 않은 모양입니다. 지금 택시업계가 그 대리운전과 불법적인 렌터카 운행, 또 이제 심야 버스 운행 등 이 고사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우버가 진출한다, 어마어마한 타격이 있을 것이다. 그 정도 비용으로 2배 정도 이제 가격을 지불할 소비자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네. 택시업계 위기 극복 물론 여객 운송 질서 확립을 위해서라도 정부가 적극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정부의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서울시까지 포함해서요. 택시업계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투쟁할 것이다. 뭐 이렇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네. 현재 절박하고 택시업계가 분노하고 있다는 증거죠. 네. 여러 가지로 요즘 참 택시업계가 위협을 좀 받고 있는 것 예.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 따라잡기 최요한 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